안녕하십니까. 네, 10월 16일입니다. 영남일강 초음파연구회 정기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부 림프절 이상의 초음파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란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호명 쌤이 여기에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란 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다음 주까지 이제 갑상선 이외에 이제 경부 질환에 대한 초음파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근데 뭐 이제 경부에서는 갑상선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또 외래에서 보면 또 이 림프 아데노페이스 환자들도 종종 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경부 질환 중에 갑상선 다음으로 흔한 이제 림프 노드의 어떤 이상에 대한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에 어떤 이상을 유발하는 증상은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통증이 가장 많겠죠. 뭐 감기도 목이 아프다 보니까요. 그래서 통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마 경부 종괴, 렉럼프, 뭐 이런 경부 종괴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부학적으로 이제 경부 종괴가 생기는 위치를 보면 이게 어퍼넥 쪽에는 이제 모든 넥의 이제 매스는 림프노드 리액티브 하이포플라지아가 가장 많고 그게 퍼스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나토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퍼넥에는 그 위에 이제 액토픽 사이로이드나 사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가 어퍼 미드라인 넥매스로 올 수가 있고 또 페리페리나 미드라인 쪽에 이제 소만디블라 글랜드랑 파로티드 글랜드가 어떤 매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면 로우 미드라인에는 사이로 노즐이 가장 많이 생기고 드물게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림프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먼저 서비칼 림프노드에 스트럭처 아나토미를 보시면 흔히 이제 이 AJCC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요이드 본 위쪽으로 레벨 1, 2로 나누고 미디안을 레벨 1, 그 다음에 인트라주글라틴에서 이제 하이드 본 위가 2, 그 다음 하이드 본과 크리코이드 카이트리지 사이가 3, 그 아래가 4, 그 다음에 뒤쪽이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 쪽이 5, 그 다음 앞쪽이 6, 그 다음에 클라비클 아래에 스피에리 메다스티넘 쪽이 7 되는데, 근데 요 이제 분류의 단점은 파로티드 리전의 어떤 문제를 놓치기 때문에 뭐 이런 8개로 나누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7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나토미를 살펴봤고, 이제 서비칼 림프노드에 생기는 질환을 보면 리액티브 하이포플라지아가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하고는 이제 좀 질환들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말리그넌시죠. 그래서 메타가 있을 수가 있고, 프라이머리 림포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스타시스는 헤드넥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헤드넥은 이제 사이로이드 캔서를 포함한 나조파렌지알 캔서, 캔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런 캔서, 아나스토마 캔서, 에스파지알 캔서, 뒤에 나오겠죠. GV 캔서도 메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TB 림프 아데노피스도 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나인 네이처를 띠는 리액티브 하이포플라지아와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말리그넌시나 TB를 감별하는 것이 서비칼 림프노드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시행하는 게 이제 먼저 목이 혹이 생겼다 하면 만져보겠죠. 그래서 피지컬을 해서 이제 픽스드냐 무브를 하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이제 진단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볼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위치가 어디냐, 디스트리뷰션이 어떠냐, 그다음에 사이즈, 쉐이프, 노달보다, 그다음에 할론이 존재하느냐, 그다음에 림프노드 안에 에코제네시티가 어떠냐, 그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느냐, 그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은 이게 패솔로지적으로는 디스트로픽, 그러니까 네크로시스를 시사하는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과 그다음에 패소제닉한, 패소고노믹한 사우마투스 칼시피케이션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우마투스인지 이걸 시사하는 건지, 칼시피케이션 유무, 그다음에 TV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노달 네크로시스가 있는지, 그다음에 바스쿠라 패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림프노드에 이상이 있을 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로 딱 뭐 바스쿠라 패턴만으로 캔서하고 메타스타시스하고 리액티브 관계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 결국 이제 나중에 이것들을 다 조합해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 오로 헤드넥 캔서들 보면 파린스나 라린스, 에스파지알 캔서나 사이로이드 PTC 같은 경우에는 주글라틴 쪽으로 이제 메타스타시스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오랄 캐비티 튜머는 서브만디블러나 어퍼 서비컬 리전으로 가는데 톤 캔서는 또 스킨의 메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아래쪽에 그러니까 체스트, 그러니까 런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 그다음에 인트라 압도미널 캔서 같은 경우에는 수프라클라비큘라 에리어 또는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 쪽에 메타를 많이 가고, 그다음에 드물게 이제 나조파린지알 카시노마 이런 경우에는 또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퍼넥은 없는데 수프라클라비큘라에 림프노드에 노말티가 있다. 근데 메타스타시스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렁이나 인트라 압도멘 쪽에 스토막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어퍼넥 쪽에 멀티플란 림프노드 같은 이상이 있으면 이제 이런 오로파린지알, 나주파린지알 캔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달 사이즈는 보면 이 컷오프가 상당히 배열액을 합니다. 뭐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또 노멀 림프노드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즈만으로 어떤 리액티브하고 메타스타시스를 노멀한 거와 관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조사마다 뭐 5mm, 8mm, 10mm 다양해서 노달 사이즈만으로는 메타스타시스와 리액티브를 관별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게 노달 사이즈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이미 카시노마가 있는 환자한테서 이제 노달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는 이게 메타스타시스가 인발브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캔서 환자에서 이 트리트먼트 하는 중에 이제 노달 사이즈가 주는 것은 또 트리트먼트 리스판스의 어떤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달 사이즈만으로 이제 진단 DDX 포인트로는 사용하기는 제한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F나 노달 보다를 보시면 우선 모양은 원래 이제 이 노멀 림프노드는 트랜스버스 뷰에서 트랜스버스 다이아메타가 이제 롱디튜디널 다이아메타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뭐 강낭콩 모양이다, 뭐 엘립티컬한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메타스타틱 노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라운드해지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보더는 메타스타시스가 샤프하다 하고 비나인이 연샤프하다 하는데, 뭐 그림에 보시면, 근데 이 보더만으로는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이게 메타스타틱 노드인데 노드 자체가 이제 라운드하고 또 안에 솔리드 안에 에코제네시티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더는 이제 샤프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미 메타스타시스로 진단이 된 노드가 1디파인드한 보드를 보이면 이게 익스트라 캡슐라 스프레드, 즉 익스트라 노달 익스텐전이 있다는 걸 의심해 봐야 되고, 예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제네시티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메타스타틱 서비컬 림프노드를 초음파해서 이게 파피라리 사이로이드 캔서하고 다른 캔서하고는 초음파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PT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림프노드가 하이페이크하고 내부에
이 폰테이트 칼시피케이션 이런 걸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라운드 하기보다는 오로이드한 그 모양 자체를 유지하면서 또 포칼하게 튜머가 인필테이션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시스틱 체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TC하고 다른 알리오네이션이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차이가 많죠. 그래서 다른 알리오네이션 메타는 하이퍼에픽하면서 라운드하고, 그다음에 페리페리는 좀뭐 경계가 선명할 수도 있고 이처럼 좀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는 좀 차이가 있다. 존파 모양의 PTC하고 이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제닉 할루스는 이 멀티플 메두랄 사이누스의 이제 리적 결과로 이제 보이는 건데, 이 5mm 이상의 노멀 샘플 림프노드에서 존파에서 거의 보입니다. 이렇게 거의 그 에코제닉 할루스가 보이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두꺼워지는데 이제 펫이 여기 인필트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게 두꺼워집니다. 대부분의 메타스타틱 노드에서는 에코제닉 할루스가 이제 보이진 않게 됩니다. 근데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모양을 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튜머가 포칼 인피케이션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진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드의 칼시피케이션을 만드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파피레사이럴 캔서인 잘 아실 것처럼 이제 칼시피케이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메둘라리는 잘 보이질 않고, 근데 또 이게 PTC만 칼시피케이션을 보이는 건 아니고, 또 그 TV도 드물게는 또 칼시피케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항상 칼시피케이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PTC 메타라는 건 아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스쿨라 패턴은 정상적으로 이제 할론 쪽에 이제 보통 그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는데, 이 메타스타틱 그 림프 노드 같은 경우는 이래 페리페리 쪽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는 게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고 간단히 이제 그 림프노드의 존파 소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례를 보면서 이제 그 앞에 존파 그런 소견들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59세 남자 환자고 당뇨가 4년 됐고, 이제 카로티드 존파 하다가 우연히 랩트 라테랄 4개 메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존파를 보시면 이게 랩트 CCA이고, 그 바깥쪽으로 해서 라운드 하면서 안에 솔리드한 에코제네시티까지는 한 1.9에서 1.34cm 정도, 할룸은 존재하지 않고, 바스쿨라리티는 그렇게 증가되어 있지 않는. 근데 이거 보통 이런 메타스타틱 설비가 림프노드는 하나만 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뭐 여러 개가 같이 오는데, 근데 이 환자는 좀 그 특징적으로 한 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메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런 노멀 림프노드가 있으면 그 다음 할 거는 이제 소노 가이디드 FNA입니다. 그래서 FNA를 시행했고, 메타스타시스 칼시노마 아데노시에를 진단됐고, 그래서 이제 환자를 이제 뭐 체스 CT 제가 이제 체스 CT까지 런이겠지 싶어서 찍었는데 없어가지고 카톨릭 있을 때 반응했는데, 혈액종양내과에 보냈는데 압도멘 CT를 찍으니까 이렇게 이제 GB 캔서가 진단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서울 가서 이제 수술을 했더라고요. 수술해가 또 괜찮게, 그 다음 한 1년 정도까지는 괜찮게 지내셨는데, 역시 예후가 안 좋다는 게 1년 뒤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이제 GB 캔서가 그 수프라 클라비큘라 림프노드에 메타스타시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트라 압도멘 캔서가 이제 림프노드에 가면 수프라클라비큘라 잘 간다.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환자는 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환자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58세 남자 환자인데 3주 전부터 이제 목에 뭐가 만져졌는데, 일하러 가 있어서 병원에 빨리 못 왔다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환자 최근에 침상기도 힘들고 목도 좀 쉰 것 같고, 담배 끊었다가 다시 폈는데 체중 감소도 좀 있고, 담배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피웠고, 제가 만져보니까 랩트 라테랄 포션에 픽스된 라지 메스, 그래서 이거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스피를 찍었는데 PSP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초음파를 보니까
요게 CC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마 레벨 3 정도에 한 2.8cm의 일레귤러 하면서 솔리드하고 하이퍼이크한 그 다음에 아누로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된 옅은 노멀 림프노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림프노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옅은 림프노드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게 CC인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요것도 비정상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서너 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이로이드를 보니까 사이로이드 시스트 정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단 어제 와서 이제 FNA까지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아마 여튼 이 환자도 이제 나조파니델 캔서나 그런 건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아마 그쪽 오리진일 거로 생각하니까 FNA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림프노드가 어그노멀해지면 알룸이 없어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전형적인 게 되겠죠. 근데 요렇게 보인다고 해서 다 캔서는 아닙니다. 오늘 제 외래 왔던 환자는 제가 한 6개월 오늘 사진은 제가 안 들고 왔는데 6개월 전에 요런 비슷한 모양으로 왔는데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에코제네시티가 좀 더 밝은 모양이었는데 그 환자도 할룸이 안 보이고 요 정도 위치에 있어 한 2cm 정도였는데 그 환자는 FNA에서 그냥 이 폴리몰퍼스 림포사이트로 나와서 그래서 리액티브라고 설명하고 이제 6개월 전에 보냈었는데 이번에 또 뭐 목에 림프노드가 커졌다고 왔는데 팔로우 해보니까 크기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보이는 게 무조건 메타는 아니다 하는 점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FNA를 해서 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는 이제 55세 남자 환자로 이형간염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렁에 이제 탄광에서 오래 일하셔서 안스라포시스가 있었고 경동맥 초음파를 했는데 웨니 랩트 레벨 5에 오브노멀 림프노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기는 별로 크진 않은데 일단 라운드하면서 할룸은 보이지 않고 바스큘라리티는 별로 없는 아까보다는 좀 덜 제가 다시 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덜 시어져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여하튼 정상적인 노멀 림프노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노멀이냐 어브노멀이냐 생각을 해야 되고 어브노멀이라고 생각이 들면 다음에 이제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해야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FNA에서 에이티피컬 셀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 캔서인가 싶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니까 이제 안스라포시스가 이제 림프노드인가 봐.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수술했네. 그래서 환자한테 좀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임신 11주 된 환자인데 왜 초음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신 한 8주쯤에 경부 초음파에가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를 보니까 랩트 사이로이드 어퍼 포션에 모양이 요런 옅은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하이포이크한 노들이고 내부에 요런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서스피셔스 노들입니다. 그래서 쭉 내역을 쭉 보니까 이게 랩트 CCA인데 바깥쪽에 요렇게 요게 할룸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요런 모양의 머슬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요쪽에 요런 칼시피케이션도 보이고 림프노드로 하기에는 좀 모양이 이상한데 여하튼 좀 찌뿌리한 그런 모양의 림프노드가 의심되는 림프노드 아니면 있을만한 게 뉴로마밖에 없으니까 머슬 아니면 림프노드 아니면 뉴로마니까 일단 바로 또 칼시피케이션도 있고 그래서 의심되는 소견이라서 두 군데다 FNA를 했고 랩트는 서스피셔스 요들은 PTC가 나왔고 림프노드는 메타스타시스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임신이고 해서 라테랄렉에 메타가 있었지만 애기 놓고 나서 수술하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 아까 보였던 그런 다른 말그네시아하고 좀 다르죠 모양이. 그래서 라운드 하지 않고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요게 이제 PTC하고 이제 다른 캔서의 림프노드 메타의 차이고요. 그다음 요 환자는 슬라이드 보신 분도 있지 싶은데 이제 카톨릭 있을 때 다른 개인 병원에서 이제 갑상선이 이상하다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었고
갑상선 안에 보면 멀티플, 스몰, 뭐 하이포이크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쫙 깔리어가 보입니다. 이런 갑상선 소견이 보이면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시모토스 아르이다이티스, 두 번째는 안 좋은 것 디퓨저 스클레로징 PTC, 그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되고, 이런 디퓨저 스클레로징 PTC 이런 소견이 보이면 라테럴 렉을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테럴 렉을 보니까 이렇게 라이트 시시의 옆에 림프노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내부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보이면 서스피셔스한 림프노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이로이드 레페네 하면 셀이 그래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보이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사운마 바디이기 때문에, 사운마 바디가 쭉 깔려있기 때문에 사운마 바디 주위에 파이브로시스가 말 그대로 이제 스크레로징이니까 파이브로시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FNA에서 PTC 진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FNA 했는데 폴큐로 제로면 셀이 별로 안 보였는데 노드는 FNA니까 메타스타시스 진단돼서 양쪽 다 수술해서 이제 디퓨저 스크레로징으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 경우에도 림프노드가 이제 일반적인 캔서 메타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PTC는 좀 결국 림프노드 메타가 자기 PTC를 담기 때문에 PTC의 모양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환자는 27세 여자 환자로 이제 한 달 정도 된 넥메스로 왔고, 헤모티시스 보이스 딱 하고, 그래서 뭐 TB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튼 종파를 보니까 라이트 레벨 3 이제 멀티플한 라운드한 하이포이크한 메스가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게 그러니까 캔서 메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나이는 적지만. 그래서 여하튼 FNA를 했고, FNA에 다행히 이제 크로닉 그래놀로마토스 인플레이션 크로시스 TB를 진단에 소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TB는 FNA만으로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의뢰해서 바이옵시를 했고 TB로 컨펌돼서 이제 TB 메디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요약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림프노드, 서비컬 림프노드를 볼 때 이게 정상이냐 어브노멀이냐 그걸 먼저 이제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이즈보다는 모양, 그 다음에 이 내부의 코제네시스가 어떠냐, 이게 하이포이크하냐 아니면 하이포이크하냐, 그 다음에 솔리드하냐,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시스틱 체인지, 시스트나 참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 림프노드가 시스틱 체인지를 하면 무조건 어브노멀입니다. 그래서 TB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TC도 이제 시스틱 체인지를 할 수도 있고, 스쿼무스 셀 시에도 시스틱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노드가 시스틱 체인지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어브노멀로 생각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스니까 퓨어 시스는 검사하면 나올 게 마크로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PTC가 의심되면 이제 이 시스트의 플루이드에 이제 TG를 재볼 수 있는데, 근데 TG도 폴스 포티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B도 TG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G만으로는 TB와 PTC를 판별하는 건 시스트 체인지에서 좀 어렵다. 있는 걸 알아 보건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이드 캔서 수술하고 팔로우 하는데 이제 시스틱 체인지를 해서 TG를 이제 캔서하고 퓨브에 이제 시스틱 체인지니까 TG를 재가지고 하이로 나와가지고 이거 무조건 캔서 메타다 하면서 수술했는데 TB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틱 체인지는 어브노멀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알아두시고, 바스쿨라 패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되고, 멀티플 라운드하고 하이포이크하고 베스크라이트가 증가되어 있으면 메타스타틱 서비컬 림프노드를 반드시 의심해야 되고, 그다음 드물게는 TB도 있을 수가 있다. TB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싱글하거나 아니면 멀티플 아이소 하이포이크한 펑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 그리고 사이드에 노들이 있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서스피셔스 PTC 메타로 의심해야 되고 생각됩니다. 이 체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브로드 FNA가 진단율이
이게 앞서 보였던 그런 케이스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만들면 한 1cm 이상에서는 거의 진단됩니다. 그래서 노말 림프노드를 정확히 찌르면은 그 거의 뭐 림포사이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노듈은 작으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퓨 폴리큘라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림프노드는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타겟팅돼서 찔렀을 때 진단이 안 된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셀이 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로이드처럼 ATP야 이런 개념으로 나올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진단이 어렵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TB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그거하고처럼 뭐 안스라코시스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ATP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진단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셀은 셀이 생각보다는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인트라주굴라 체인 쪽에 있으면서 이제 베인 안에 있을 때 그런 경우나 또 아테리 옆에 있을 때 CCA 옆에 있을 때는 좀 하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뭐 그런 경우도 뭐 베인을 뭐 베인 통과해서 FNA를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베인하고 CCA 쪽에 이게 거기에 노멀 셀 라인을 좀 넣어서 두 개를 벌려가지고 뭐 FNA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치가 의심되실 때는 어떻게 홈파 소견으로 판별하십니까? 기구찌는 뭐 멀티플로 또 통증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보통은 좀 약 쓰고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약 쓰고 뭐 NSAID 쓰고 좋아지면은 굳이 FNA 하지 않고 좀 통증도 없고 그냥 좀 딱딱한 노드고 이러면 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FNA 잘 하지는 않습니다. 기구치는 그 FNA 하면 진단은 비교적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소켓에서 영상의학 그 병리쌤 중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기구치 진단을 붙여주니까 제 생각에는 좀 TB하고 애매할 때는 해보면 기구치는 기구치로 나쁘고 TB 경우는 이제 진단이 잘 안 되니까 바이옵시가 되고 기구치는 진단 잘 됐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 멀티플 림프노드가 이제 프로시스처럼 된 FNA 해서 그냥 TB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텍 티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그냥 임상적으로 TB가 의심되면 그냥 TB약 쓰시는지 아니면 파트닝 위해서 시도를 해보시는 TB는 바이옵시를 보냅니다. 그냥 네크로시스로만 TB 진단하지는 않고 바이옵시 보냅니다. 네크로시스가 TB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박수 치. 이제 마치겠습니다.